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한경제TV 스마트 톡톡의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는 자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사회부성 기사, 경제부 기사, 산업 기사 이런 그 기사들을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 이슈를 탁탁하는 바로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들고 나오신 우리 기자님이 한형용 기자님이신데, 그러니까 옛 한전부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줄여서 GBC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컨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높은 건물도 지려고 그동안 굉장히 그 혈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하늘 높은 줄 알고 모르고 이제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그 이 건물에 대한 그 분위기가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뭔가 낌새가 보인다. 네, 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한 기자님, GBC가 우선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한민국 미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발표를 했던 예, 그 명칭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글로벌 그 비즈니스 센터 이걸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네, 사업의 프로젝트인가요? 건물도 짓고 예. 숙박시설도 짓고 예. 뭐 전시 컨벤션 센터도 짓고 예. 뭐 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사실 그 가장 이슈는 105층 1개동짜리 타워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초고층 마천루를 삼성동에 짓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예. 가장 큰 핵심입니다. 105층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롯데타워보다 조금 더 13m인가 12m인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롯데타워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높게 지려고 했던 계획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한전부지 지금 그때 그 저쪽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걸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에 샀죠. 예, 샀습니다. 10조 원 정도로 샀습니다. 자, 근데 우리끼리 땅값은 지금 어떤가요, 거기가? 그 당시에 평당 한 5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작년에 확인해봤던 거는 평당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야, 그럼 땅만 사도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돈을 번 거네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예. 자, 그럼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오늘 그 이슈 탁탁 시간에 네, 105층을 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심차게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져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 신종 사업도 거기다 그 건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05층이 아니라 그걸 좀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네, 옆으로 좀 이렇게 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105층 1개동 타워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변함이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0년 10월에 네, 정몽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새롭게 선임이 되면서 예. 큰 변화가 있었죠. 젊은 CEO의 변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상징성보다는 예, 정말 경제성에 맞춰진 실리와 효율을 찾겠다. 예, 라는 젊은 CEO의 힘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105층짜리 타워가 예, 70층 2개동, 예. 50층 3개동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그 저 회의도 하고 있고 계획도 잡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예,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기상 너무 높은 것만 해도 건물이 실용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옆으로 때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하는 것도 실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이제 건축공학적으로 봤을 때 예, 50층짜리는 쉽게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할 것 같고요. 예. 이게 105층이 되는 순간 기술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네. 밑에서부터 계속 뭔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곱하기 n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맞습니다. 들어요. 뭔가 비용이라든가 네. 뭐 예산 같은 그 저기 저 기술들이 그러니까 내부 구조 기술부터 해서 예, 엘리베이터 세우는 것까지도 다 모든 기술이 달라집니다. 예, 하다못해 건설 과정에서 시멘트를 올려 있는 방법, 예, 그리고 거기에 외벽을 만드는 방법, 예, 사실상 비용하고 바로 직결되는 게 네, 초고층 빌딩의 이제 기술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높게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지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건물도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그 땅 꽤 넓잖아요. 네 넓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조화라든가 도시의 저기 미학 같은 거. 네, 네. 좀 뭔가 그 실용적인 건물을 짓자 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예. 최근에 이제 들리는 얘기 중에서 정의선 회장님께서 예. 회장- 젊으시잖아. 네 정의선 회장께서 이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뉴욕 허드슨 야드 그쪽 개발 사업을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예.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전 부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러면 50층, 70층 뭐 몇 층 이렇게 조화 이렇게 지으면서 네. 거기서 남는 공간에 그래도 뭐 분수대도 혹시 만들고 뭐 네. 나무 좀 심고 그다음에 담배 피는 그 저기 끼견자들한테 휴식 공간도 좀 있고 네. 뭐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뭔가 그 이 센터 같은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향후에 매각도 염두에 두는 걸로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예. 해외 투자자들에게 재원을 모아서 예. 건물도 올리고 예. 그 개발된 빌딩들을 예. 해외 매각도 하고 예. 그래서 재원도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방안. 또 하나가 이 빌딩들 사이로 그러니까는 향후 이제 운영하게 될 드론 택시부터 예. 드론 자동차 그리고 네. 전기 자동차의 운행하는 방안까지도 지하 쪽에 만들겠다. 어. 뭐 이런 식의 구상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도시도 지하에 그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밑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분히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대 자동차가 만든 새로운 문화의 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그 높이 105층을 졌을 때 또 그냥 그걸 다 파는 거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파는 거하고도 훨씬 더 이게 그 저기 상품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실제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초고층 빌딩을 지은 다음에 공실률이 좀 꽤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과거부터 건설사의 좀 안 좋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천루의 저주라고 예. 초고층 빌딩을 짓는 순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 예. 순식간에 재정 악화라는 문제에 그럴 수 부딪혔던 있겠죠. 과거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저기 롯데 같은 경우 땅 부지가 그 현대처럼 크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 이게 세우는 건데 네. 저처럼 근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남들은 야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이거 어휴, 무서워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낮은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에 저 부지를 살 때는 105층을 살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네.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계획이 조금 그 내부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그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어떤 이유 또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 네. 취재원 보호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잠깐 아까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작년 2020년 10월에 정의선 회장이 예. 젊은 CEO가 새롭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 과거에 이제 선대께서 준비했던 상징성,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빌딩, 롯데타워를 예. 넘어서는 빌딩 예. 이런 게 아니라 저비용 효율성, 고효율을 강조하는 이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네. 경영 전략을 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빌딩을 낮추는 대신에 투자를 용인하게 하고 예. 향후에는 이 조성된 빌딩을 해외에 매각할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예. 이게 새로운 경영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닉네임을 하늘만 높은 자 아니야 우리나라 땅도 삼성은 넓다. 네, 아니, 현대자동차 땅은 넓다. 네, 삼성동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 친화적인 맛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인간 친화적인 네,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점심 먹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따뜻한 봄날에 도시락 싸서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그 저비용 고효율화를 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또 좀 그 이 뭐랄까 이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런 밑에도 넓게 해가지고 그렇죠. 또 여러 개또 우리가 임대도 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결정은 언제쯤 혹시 결정이 난다면 언제쯤 날 것 같은가요? 지금 GBC 터파기 사업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예. 이 터파기 공사는 그 당시에 취재할 당시에 작년 5월부터 지난해 2020년 5월부터 예.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고 예.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년 정도. 네. 예. 그러니까 터를 닦는 사업을 해야지 이제 빌딩을 세울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최대 기간을 늘려봤을 때 2020년 후반기까지는 예. 시간이 있는 거죠. 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예. 설계는 바꾸면 되는 거라 예. 구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예. 그 분야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텃밭을 딱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텃밭을 어떻게 이 고를 맺느냐에 따라서 저게 물을 심을 건지 배추를 심을 건지 딱 안 돼요. 네, 근데 거기도 딱 털을 파는 순간 저거는 높이 질 거냐 아니면 분포돼서 질 거냐 네. 이런 걸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없습니다. 없나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도 그 저기 영업 비밀인가요? 현재? 아니요, 그냥 맨 바닥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맨바닥만 다진다. 네. 다진다. 어떻게 조성할지는 어차피 지하 공간으로 들어갈 거는 뻔하기 예, 때문에 예, 어떻게 조성할지는 결국에는 이제 기본 설계 나오고 예, 실시 설계 나와야지 예. 최종 완이 확정될 수 있다라고. 거기다 그림이라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넓게 질 거네, 아니 높게 질 거네. 그걸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나는 시기는 우리가 한 기자님께서 언제쯤이라고 한 판단을 2022년 후반 정도가 되지 그러면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이 갈지 옆으로 갈지 예, 그게 결정이 된다. 네, 참 이런 이 정보도 또 얻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예.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실 깨고 남들 다 높이진다 우리만 또 높이지면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아셔야 또 생활 문화에 또 참고도 하시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슈 탁탁 시간입니다. 우리 한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GBC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좀 보충해 줄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대차그룹에서 얼마 전에 특별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 GBC 사업단이라고 예, 하는 곳을 특별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 특별 감사 대상에는 예, 초고층 기술자를 포함해가지고 한 4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 곳을 특별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룹에서 실제 특별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재정 상태 알아보려고 감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이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층수를 조정하거나 예, 어떤 개발 방향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반대 의견부터 아니면은 찬성 의견 이런 거를 이제 좀 모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당장 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이 GBC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이제 채용이 된 고문 자문 기술자들이 계세요. 예, 이제 이분들이 뭐 빠르면 올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늦으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옷을 벗느냐 안 벗느냐가 예. 초고층 빌딩을 짓느냐 안 짓느냐로도 짓느냐. 볼 수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내용만 그분의 옷을 벗으면 또 기사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쯤에. 근데 그분들은 아마 입단속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그분들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예, 것만으로도 GBC가 105층 초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느냐 예. 아니냐를 좀 엿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 초고층 올라가야 좋을 것 같은데 그 돈벌이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건축은 지구를 디자인하는 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축 자체가 지구를 디자인하고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목적은 뭐냐면 높은 것도 좋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또 특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그 작은 거지만 네. 그런 문화와 그런 그 이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탁탁 시간 한영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